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옆에 두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라는 직업적 특징을 떠나서 일단 그냥 인간관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편이고, 그래서 좀 일반적이진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이제 뭐 사회성 같은 건 좀 떨어져도 이제 어떤 무언가를 간파하고 그걸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좀 뛰어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팀노바에서 전무후무한 결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오타쿠가 집에서 바둑 두듯이 혼자 이렇게 복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지금 돌아가는 이렇게 시장 상황들을 보고, 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이 친구 되겠다라는 어떤 가설에 대한 증명 같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머릿속에 가설을 떠올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한번 트레이닝을 해볼까?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한 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높은 확률의 어떤 가설들, 결과물들을 종합해서 그걸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에 이제 보냈을 때 처음에는 되게 많이 놀래죠. 뭐 이렇게 신입인데 경력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고연봉을 부르지? 라면서 놀래지만 이내 그 이력서에 써 있는 것부터 굉장히 흥미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현혹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 이 정도 개발자라면 한번 미팅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거를 다 할 줄 아는 능력자라면 한번 뽑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딱 실제로 봤는데, 아,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작업을 다 했고 실제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을 때 우리 회사가 원하는 인재구나,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들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 뽑았을 때 기대치보다 더 잘해서, 저희가 보통 이제 계약기간, 수습기간이 3개월 정도 있으면 보통 1, 2개월 안에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갸우뚱해서, 근데 보통 수습기간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이제는 그 회사에 수습기간 두지 않을 정도로 더 마음에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스펙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이제 그 오퍼가 오는 거죠. 점점 더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국내에 학원이 사실 엄청 많잖아요. 사실 크고 작은 학원 다 합쳐도 한 몇천 개가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막 몇 개월 만에 개발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학원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대학도 있고. 근데 대학에서도 이렇게 못 가요. 4년, 우리가 길면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그 4년 공부한 친구들조차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애초에 뒤에서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명축구 감독들이 웬만한 축구 선수들 못지않게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일단 뒤에 이제 이게 실제로 많은 CTO들이나 뛰어난 CTO 분들 보면 그런 어떤 이제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있어서의 그 통제력,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리딩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연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대표 입장에선 내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사무실에 없어도 기계인 팀장님이나 기찬 팀장이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이제 괜찮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매출이 좀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보너스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좀 줘야 되는 거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주고 연봉도 좀 많이 주게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옆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학생들에게도 이런 성향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200명에 한 명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봤을 땐 잘 모르는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례하고 이기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회사 생활에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뭐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떤 회사를 갔어요. 근데 회사에서 되게 원하는 그게 있을 때는 나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제가 가진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랑 제가 그 회사 나올 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부장급이었는데, 근데 졸라, 제가 봤을 땐 졸라 못해요, 그 사람.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하는 척은 되게 하는데 다 이렇게 이빨만 털고 이렇게 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임원진들은 간파를 잘 못하더라고. 그 임원진들이 실력이 딸리는 거지. 이거 봐라. 왜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되게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는 되게 꼰대 같은데, 위에는 되게 잘했거든. 근데 제가 이 사람 때문에 지금 1번과 5번의 콜라보가 돼서 제가 굉장히 짜증났던 경우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제가 이제 회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사랑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프리랜서 계약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1년 전에 저는 사실 모든 그 완벽하게 일을 끝내고 나왔어요. 인수인계도 다 끝냈고, 인수인계 담당자 확인서까지 다 받아서 서명까지 받고, 그거를 이제 사진도 찍어서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리고 담당 팀장한테도 딱 이거 확인서 다 받았고, 이제 나한테 인수인계 의미는 없다 딱 하고서 깔끔하게 끝냈어. 완벽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소시오패스 부장이 제가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이 5번 유형의 이제 그 자존심 세지만 그만큼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딸린데 그만큼 되게 자존심이 센 개발자 한 명이 그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제 욕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제가 업무 성과는 엄청 좋았어요. 고객이 날 찾을 정도로. 그 사람 아니면 계약 안 할 정도로 라고 해서 제가 그냥 얼굴 마담으로 간 적도 많아요. 문제가 많으셨군요. 제가 일단 할 테니까 저 한번 믿어보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노여움을 그칠 정도로 제가 그 일을 확실하고 깔끔하게 했거든. 그때 고객사들이 다 대기업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 개발자들이랑 일을 해봤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할 때도 대기업 쪽이랑 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기업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고객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소시오패스 가 이제 그렇게 제 욕을 그렇게 이 사람한테 해놓고 제가 1년 뒤에 이제 프리랜서 하러 이제 갔더니 저 보자마자 너무 되게 멍청한 거야. 왜 1번 애가 해놓은 거짓말을 다 믿고, 그리고 1번 이 사람은 그리고 바로 이직했다? 그러니까 별로 웃긴 거야. 당사자는 지금 이 회사에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제가 왔잖아요. 마치 제가 뭐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갔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소스 파일도 제가 그 SV에는 올려놓고 갔는데 그거를 자기가 받아서 지가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협력업체도 다 주고 왔거든요. 협력업체랑 계약 관계니까. 그럼 협력업체한테 가져올 때 지가 제대로 갖고 와서 하면 되는데, 모르면 물어보든가 그냥 무조건 내가 안 하고 갔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1번 이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5번은 저 가자마자 너무 삐딱하게 구는 거야. 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참 웃긴 거지. 근데 이 사람이랑도 얘기가 참 많은 게, 기본적으로 외골 쓰고 되게 멍청한 거지. 근데 개발하는 것도 딱 외골수들은 자기가 하는 그것만 있거든. 자기가 무조건 정답이고 자기가 이제 해놓은 길만 정답인 거야. 그런 성향이 강해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일정 자꾸 밀리고, 그러면 이제 프리랜서인 나는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회사가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원천 기술을 빠르게 해줘야 제가 이제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그 원천 기술 쪽은 제가 했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가서 그냥 해도 되는데, 애초에 포지션이 다르니까, 계약한 그 구도가 다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 근데 나랑 사이가 좋았으면 내가 가서 도와줬겠지.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자존심 부리고 확정 편증하고, 그리고 제가 뭐 말만 해도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한테 왜 화내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싸우긴 했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 가자마자 협조를 안 하냐고. 내가 그쪽이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시라. 그쪽에서 1차적으로 나한테 제품을 줘야 내가 이걸 가지고 저쪽에다가 뭘 만들어 주는데, 그걸 안 주고 버팅이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일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항상 그 계약 최상위권자, 그러니까 CTO급 되는 사람을 참조를 해서 계속 메일을 보냈어. 이 상황을 계속 보냈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냥 사이좋게 해가지고 일 잘 끝날 수 있었거든요. 저도 프리랜서 많이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막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일할 때는 되게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하려 그러면은 그 어떤 여기서 4번의 케이스의 사람들이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회사 다닐 때 두 번 겪은 일인데, 그러니까 다녔던 회사에 다 겪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자기가 네이버 출신이라는 거야. 근데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이버 출신인데 왜 중소기업에 최저연봉 받고 들어왔지? 내가 그 생각을 내가 했어. 근데 여기가 그렇게 연봉이 센 곳이 아니거든. 내가 그 당시 있던 회사가. 근데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막 아무튼 뭐 애매한 그냥 일들 있어요. 좀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 위에 있는 상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표정이 떨떠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왔는데 자기 네이버 출신이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네이버 쪽에 계약직 출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워낙 많고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을 우리가 막 우러러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 뭐 정직원 출신이면 우러러 봐야 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되게 연봉도 내가 뻔히 다 알거든. 연봉 되게 낮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계급을 나눌 정도로 잘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잘난 사람일지라도 계급을 그렇게 나눠서 굳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굳이 괜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 어느 출신 나오든. 이게 제가 살면서 저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대기업에서 막 7, 8년 일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있다 보면은 예전에 뭐 다니다면서 연구소장도 삼성 쪽에서 7, 8년 정도 있다가 오셨고 막 그런 식으로 있어요.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사람들이 조소기업이라 생각하지만 알짜 중소기업에 임원진급 되면은 진짜 괜찮아요. 웬만한 대기업 다닌 것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름대로 고충이 되게 많죠. 어쨌든 근데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내가 그랬었어. 한번 싸웠을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네이버 가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왜 네이버 얘기가 나오냐고. 당신이 일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 이유로 그냥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어떤 남한테 쓸 수 있는 카드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애 있어요. 왜 중소기업에는 왜 그렇게 그런 애들이 많지? 그러니까 보면 자기 대기업에서 뭐 정직원으로 일한 것도 아니야.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유난히 저게 심하다. 이게 저는 이제 뭐 살다 보니까 서울에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 산 건 아니지만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사실 뭐 압구정이든 뭐 청담동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옛날에 막 게임 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막 구경하러 가면 막 우리 길드원들 잘하는 형들이 있으면 막 저도 어렸을 때 게임 좋아해서 게임 대회도 나가본 적도 있고 상도 타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중학생 때. 그때 뭐 압구정 같은 데서 게임 대회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서울에서 뭐 어디가 되게 나 강남 살아 뭐 이렇게 막 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 옛날만 해도. 그래서 근데 주로 보면은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친척 누나 있었어요. 친척 누나가 막 강남을 강조하는 거야. 자기가 강남 자취할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사람의 계급이 되는 느낌? 그 사람의 어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진짜 특별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먼저 그거를 의식을 하죠. 의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너무 특권 의식을 강조하니까 되게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리고 뭐 대기업에서 진짜 찐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큰 얘기를 안 해요. 별거 없잖아. 결국엔 회사 생활에 그냥 연장선인데 근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뭐 자랑할 건 아니거든. 월급쟁이니까 다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다 비슷비슷한 건데 유난히 그런 사람이 있어. 뭐 예전에 어떤 회사의 QA팀에 있는 애도 걔 나보다 한 살인가 많은데 걔도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뭐 대기업의 QA팀에 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게 뭐야, 안 궁금하지. 근데 지금 하는 일을 그지같이 하는데, 그래서 나한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말도 되게 싸가지 없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걔한테 아무튼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되게 뭐라고도 하고 그랬거든.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는 애가 있어요. 자기가 지 결과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뭐 연봉 얼마 받는지 뻔히 다 아는데, 대기업에서 있었으면 엄청 뭐 정직원으로 있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뭐 그냥 계약직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아우 난 중소기업에 있을 급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 보면 기본적으로 되게 열등감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는 병특하고 있었고, 뭐 기계견 팀장님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 회사에 없어도 딴 데서 많이 오퍼가 오는 입장이고, 되게 지금 받는 연봉에 그 당시 받던 연봉에 두세 배 정도 부르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가짜는 거지 사실. 근데 되게 재수없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봤자 절대 좋은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소시오패스의 연장선이라고 보거든요. 소시오패스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시오패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도 자기 잘못은 없고 다 남의 잘못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거에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좀 예민해서 사람들이 많은 환경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 내가 이 학생들이 나한테 배웠으면 발전을 많이 하고 고연봉으로 가야만 한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학원비 낸 거 이상으로 가져가길 항상 바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 고민하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지만 노력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은 거는 용납이 안 된다가 이제 제 개인 모토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매년마다 결과가 좋아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허언증이랑 내로남불이, 소시오패스가 내로남불이랑 같이 가니까 요거는 그냥 퉁치고, 그리고 허언증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허언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A라는 사람한테 자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신병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곤란해진 적이 되게 많은데, A란 사람이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A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허언증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믿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을 추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금시초문인 거야.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들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료로서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저 사람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류시아 시인이 쓴 거 하늘옷으로 떠난 여인, 그 책을 보면, 개인적으로 지금은 류시아 시인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 당시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거 보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여기서 타지마할이 어딘지 알려주실래요? 그러면은 몰라도 no problem 하면서 아무데나 알려준대잖아. 딱 그런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런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더 피곤해지는 거야. 이상한 데 타지마할 가야 되는데 이상한 데를 가게 돼요. 그럼 거기서 또 다시 타지마할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이상한 데 알려준 사람이 있으면 결국엔 타지마할에 가는 시간이 5배, 6배 걸리거든. 근데 이게 습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 소시오패스의 연장선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그런 생각이 기반에 깔려있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의 사람들을 옆에서 두면 굉장히 피곤하죠. 사실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마다 계급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뭐 재벌 볼 때랑 그냥 일반 친구 볼 때랑 다른 것처럼 이게 보이지 않는 계급은 있지만, 남들보다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잘났다, 그거 하나로 상대방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사고를 가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피로도가 높고, 그리고 비슷한 뉘앙스로 다른 사람을 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엔 친구로서도 뭐 여러모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동료로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서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시오패스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회사, 좀 옛날 회사죠.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니까. 그런 회사들은 겉으로 이렇게 너무 솔직하고 쿨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이제 서양에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서양 애들은 좀 그런 게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다면, 우리나라는
밖에서는 다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 자기들끼리 소주 마시면서 욕하고 이런 뒷담화하는 문화거든. 어디가 더 더럽냐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더 더러운 것 같은데 이게 완전 국룰이야. 국룰이고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완전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선생님은 이상한 사람이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누가 봐도 결과 안 좋고 누가 봐도 저거 되게 무책임한 행동들인데 뭐 사실 1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 2개월 만에 개발자 만들어준다, 가능은 하겠지. 근데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일 텐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라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4개월 교육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게 당신들이 동의한다면 여기 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먹히는 나라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먹히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 거. 하지만 결과는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싸워서라도 이러이러하다, 나라도 그런 스타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7년 동안 많이 시달린 거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튀는 걸 싫어해. 그러면서 웃긴 건 그러다 슈퍼스타 한 명 나오잖아. 뭐 백종원 아니면은 김연경 이런 사람 같이, 유재석 같이 이렇게 누가 봐도 딱 되게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딱 나오면 신격화 개쩔죠. 그렇게 완전 초인류가 되지 않으면은 완전 사람이 쓰레기가 되는 이상한 곳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유재석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주변에 봐도 거의 없는데 그렇게 되게 멋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배려 많이 하고 그런 캐릭터로 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적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그렇게 성격으로 못 살 것 같아. 근데 난 유재석 옛날에 어디지? 옛날에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90년대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올 때는 조금 깐죽거리고 되게 약간 불만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개그맨들이 서세원의 토크박스 이런 데 나올 때는 그렇게까지 관대한 캐릭터가 아닌데 점차 이제 걔 좋아지면서 성격이 유해지고 좋아진 거지. 옛날엔 그런 캐릭터 아니었거든요. 좀 남한테 얄밉게 하고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90년대만 해도.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있으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캐릭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결과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에선 나한테 친절한데 결과적으로 내가 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상대가 되게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건데 남에게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번이 5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욕먹게 했는데 알고 보면 1번이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문제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전 담당자한테 그냥 덮어 씌우는 거지. 그리고 지는 딴 데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새치어라서 이직도 잘해요. 그게 문제지. 내 이런 사람들이 꼴을 못 봐요. 내 성격이.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어떻게 보면 저와 이런 사람들이 천적 관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제가 당하는 경우도 많고, 내가 얘네들을 뒤집어 까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이런 소시오패스적 성향들이 의외로 잘 나가요. 신기하게도. 안 걸리거든. 앞에서 거짓말 뻔뻔하게 하니까. 아무튼 이런 사람들 많이 회사 생활 하시면서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